자, 어떤 체질은 절대로 이게 나올 수 없어요. 자, 이거예요. 나한테는 너무나 평범한 게 누구한테는 소원일 수 있다는 거죠. 맞아. 어떤 사람은 살쪄 보는 거, 어떤 사람은 말라보는 그게 안 되는 있다는 거. 이런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사실 브라질에서 여성 갱년기 인사하고 나서요. 그 데이터가 미국 딱 산부인과 수준에 실렸는데 방송에서 어마어마하게 나갔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 실험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제약회사가 다 힘을 쏟았어요. 근데 1년 후에 결론. 유태인 의사가 승리.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손들었어요. 그 의사가 어떻게 했느냐? 제가 갖고 왔던 그걸로 약을 만들었어요. 자, 서양은 이래요. 여성이 호르몬 검사에서 폐경증이 되면 100% 호르몬제를 먹이는 게 이게 매뉴얼이에요. 거기에 콩 이소프라본이 들어가 버리니 제약회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근데 결론은 뭐냐? 유태인 의사 하나가 이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배웠던 거. 센 놈하고 붙어야 된다. 아무리 좋은 연구도 이상한 놈하고 붙으면 그 연구 사라져요. 또 하나. 그렇게 판을 벌려놨는데 한국 회사 망했어요. 왜? 요 유태인이 약을 만들면서 어디서 수입해왔느냐? 이스라엘 수입해왔어요. 근데 중저가 시장 중국 애들이 덤핑 키니까 우리 회사는 고개는 우리가 다 버렸는데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우리 회사는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배운 거. 중국의 저가 생산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은 손대지 말아야 돼요. 경쟁이 안 돼요. 그 시장 중국의 제품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 배운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또 왜 말씀드리냐? 자, 모든 거의 기준은 누가 움직인다? 파워 있는 애들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WHO가 이거를 인정한다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 왜? 그들의 돈벌이가 안 되는 거나 안 하는 거.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것이 비록 그들이 매뉴얼화 시켜놓은 기득권들이 얘기하지 않은 거라도 분명히 이건 존재합니다. 의사들 얘기 안 하겠죠. 왜? 그들은 어차피 그 뒤에 제약회사의 돈을 받아야 먹고 사는 애들이다 보니 꼭두각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은 우리께 좋은 게 있어도 외국 얘기를 해야만 내가 잘나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너무 안타깝지. 네, 다음 소리. 자, 그래서 이렇게 뭘 보여드릴 거냐고요. 자, 음식이 체질 따라 다르다. 자, 아까 보셨죠? 칼라, 아로마가 다르게 반응하고 과일이 다르게 반응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화장품의 원료와 식품의 원료가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화장품과 식품 원료? 네. 같다. 같다. 비타민 C, 비타민 C. 네. 비타민 E, 비타민 E. 다 똑같아요. 의사당 네. 베타글루칸 똑같아요. 자, 그래서가 이거 똑같아요. 화장품 원료들 먹는 거. 그렇다면 이런 거예요. 자, 희한하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팩이 딱 두 가지예요. 감자팩, 오이팩. 그쵸? 자, 그럼 오이팩은 누가 하면 좋을까요? 음인, 양인. 양. 네, 그렇죠. 그럼 감자팩은 누구예요? 바로 그거예요. 희한하게도 크게 두 가지 팩이 누구나 아는 팩인데 오이는 차가워. 감자는 따뜻해. 근데 희한해요. 햇빛을 똑같이 받았는데 어떤 애들은 오이 갖다 붙이고 어떤 애들은 감자 갖다 붙인다는 거죠. 자, 분명히 뭔가 존재해요. 그래서 제가 맞춤형 레시피가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제가 사실 2000년에 브라질에서 이제 그 여성 갱년기 했죠. 2002년에 남자 발기부전 했어요. 2004년에 임산부 병리, 그리고 2006년에 폐경 후에 피부 노화, 피부 저쪽 논문 딱 쓰고 나서 4가지 중에 3가지가 야기됐어요. 그리고 브라질에서 제가 콩 갖고 흔들면서 두유 생산량이 16년 동안 100% 세승당했어요. 제가 브라질에서 장학금 받아서 공부했지만 제가 브라질에 가장 잘한 일은 바로 브라질 사람들한테 건강을 위해서 뭘 먹게 했다? 콩을 먹게 했다. 근데 그들은 콩을 두유로밖에 못 먹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은 콩나물도 안 먹고 그죠? 두부는 먹기 어렵고 아직은. 그래도 그들이 조금 먹는 거는 안타깝게도 일본의 저거예요.
그거 콩. 낫또나 아니면은 그 일본 된장, 미소. 한국 된장을 먹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워낙 파워가 세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득권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브랜드 논문 쓰면서 된장이라는 단어를 썼고 원래 그거 다 미소예요. 전 인터내셔널 논문에서는 된장은 쓰지 못해요. 인터내셔널 논문에서 저기 표준어는 미소예요. 그럼 두부는 뭘까요? 토fu. 네, 토프예요. 인터내셔널 논문에서는 두부란 단어를 받아주지 않아요. 토프가 표준어예요. 자, 이렇게 각 체질마다 다른 음식이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스파나 이런 걸 하실 때 체질에 따라 샌드위치를 만들어주더라고요. 볶음밥을 만들어주더라고요. 자, 제가 체질별 떡볶이도 있고요. 체질별 샌드위치도 다 있어요. 왜? 원료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원소스 멀티 유즈로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고. 그래서 하나의 포인트만 잡아드릴게요. 태음이는 소고기, 소양이는 돼지고기, 소음이는 닭고기. 자, 삼계탕에 들어가는 원료들은 다 성질이 다 다른 거예요. 이렇게 친다면 누구한테 좋다? 소음인한테 좋다. 그러면 소양인들은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소음인한테 좋은 원료들을 소양인 화장품에 넣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예요. 네. 알로에가 좋지만 알로에는 성질이 차가워요. 자, 몸 차가운 소음인한테 알로에 아니라는 거죠. 알로에 주스도 아니라는 거죠. 자, 이렇듯 여기서는 제가 하나의 포인트만 잡아드리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자, 이게 중국의 음양원이에요. 근데 서양은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5 칼라의 음식을 먹으라 해요. 자, 근데 저는 이렇게 해요. 그러면 5 칼라의 화장품을 발라라. 오케이. 자, 그런데 이런 거예요. 자, 태음인, 폐가 약해요. 폐의 균을 올려주는 걸 더 먹는 거죠. 소음인, 소화기관 약해요. 소화기관 잘 녹아주는 걸 더 먹는 거죠. 먹지 말라가 아니라 5가지를 조화롭게 먹되 나한테 부족한 거를 더 많이 먹어줌으로써 밸런스를 맞추자는 거고. 자, 보세요. 화장품 원료도 똑같아요. 약한 거를 더 보강해 주는 거를 더 넣자는 거죠. 서양은 이거예요. 언제나 밸런스를 맞추는데 다 똑같아요. 저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밸런스의 레시피가 필요하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이것도 서양의 특징이죠. 언제나 매뉴얼이 하나예요. 자, 운동하는데 자, 보세요. 자, 목욕법이 한 가지다,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예요. 누구는 조욕하래요. 누구는 반신욕하래. 누구는 전신욕하래.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야, 찜질방 가서 찜질하고 나왔는데 누구는 기어 나와. 맞아. 네, 누구는 시원하고 나와. 자, 달라. 자, 그러면 손님한테 자, 어떤 식으로 사우나 하세요? 그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야채 많이 먹으래요. 과일 많이 먹으래요. 근데 체질 따라 다르게. 자, 포도를 주 원료로 하는 분도 있어요. 녹차도 있고 인삼도 있어요. 여러 가지 원료가 있어요. 자, 그거 다 좋죠. 다 항산화력 있어요. 항염 있어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어디서 왔느냐에 따라 파동이 에너지가 다르기, 사람에 따라 그 원료 자체를 다르다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원료는 다 달라요. 그래서 소음인들 녹차 넣겠죠. 자, 소음인한테 녹차 넣을까 안 넣을까요? 당연히 안 넣겠죠. 차갑게 하니까. 그럼 인삼 추출물 소양인에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안 넣겠죠. 그럼 어디에 넣어요? 소음인한테 넣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똑같아요. 이렇게 이거는 하버드대가 이야기한 건강 피라미드인데 이거를 체질에 따른 건강 피라미드가 나올 수 있다 없다? 바로 그거죠. 화장품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다음 슬라이드. 자, 이게 아로마가 너무 재밌어요. 자, 제가 사실 아로마를 만난 게 2000년이에요. 자, 2000년에 아로마를 만났는데 제가 사실 저의 아로마 파트너가 펠레가 쫓아다니는 여자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여자. 엄청 지금도 유튜브나 이런 페이스북에 그 여자 제일 많이 올라와요.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이쁜데 나이가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의 아로마 테라피 사실 서양과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얘네들 꼭 블렌딩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아로마 테라피의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이유를 알아냈어요. 아로마는 고에너지고 완전 농축이에요. 맞으면 너무 좋은데 안 맞으면 독이에요. 네, 이거보다 더 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에센셜이 직접 들어가서 없잖아요. 네. 항상 네. 캐리어가 같이. 그렇죠. 그런데 그거라도 더 세게 더 캐리어를 그냥 중화시키 그냥 그러니까 전도제.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서양의 아로마 테라피에 블렌딩 할 때 꼭 들어가는 게 두 가지예요. 메인으로 라벤더와 티트리. 자, 근데 이 두 가지가 누구한테 좋아요? 보세요. 다 좋은데. 다 좋. 네. 다 좋아요. 저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무난하게. 희한하게 블렌딩해서 썼더니 부작용이 딱. 줄어드는 거죠. 자, 전세에서 가장 많이 퍼지는 바람 아로마가 뭐예요? 라벤더. 그다음에 다. 네, 티트리. 제가 이거를 보고 정말 야 그들도 나름 뭔가를 생각했구나. 이 아로마 테라피스트. 왜냐면 라벤더는 좀 이렇게 진정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티티리는 염증 이런 걸 제거해주기 때문에. 근데 네. 그들이 성질적으로도 뭐가 있었다는 거죠. 어. 네. 그러니까 저는 언제나 기능은 오케이. 녹용이 나쁜가요? 얼마나 좋아요. 나한테는 독이었죠. 나한테는 독이었죠. 그 포인트예요. 로즈마리 좋죠. 나한테는 독인 걸. 일랑일랑 저한테는 독이에요. 자, 양인들은 그렇게 자극적인 것들은 안 좋은 거예요. 귀찮아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더 난리 쳐댈 거 아니에요. 진짜 난 일랑이랑 싫어하거든. 안 들어가. 자, 그래서 이게 참 너무너무 재밌는 데이터고 이거 제가 벌써 이거 2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국제 컨퍼런스 가가지고 물론 브라질에서 2005년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체형 관리와 피부 관리는 당신의 유전자에 맞게끔 해야 된다. 그 당시만 해도 아무도 이해 못하고 그냥 그들은 그래도 그나마 브라질 아주 상류층들은 기본적으로 인도의 아이들을 다 알아요. 또 그 프로그램이 가장 비싸고 그러니까 사실 저도 거기에 약간 끼어 들어가서 그 아로마 테라피스트 옆에서 나름대로 활동했으니까 그나마 살아남는 거지 어려웠죠. 그러나 분명히 아로마가 다르게 존재하더라고요. 아이들마다도 다르겠습니다. 티던 아로마던 체질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 아유르베다는 차크라를 하잖아. 네, 네. 차크라도 하면서 카파, 바카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에 따라 아로마 다르고 먹는 거 다르고 티 다 다릅니다. 네. 저 사실은 거의 벤치마킹 뭐 제가 어떻게 뭘 하겠어요. 저 보세요. 보석쇼 하죠. 패션쇼 하죠. 오페라 해야죠. 저 이상공 씨랑 패션쇼 준비했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잘 어울려 이상국 씨랑. 네? 잘 어울려. 네. 자, 근데 자 보세요. 지금의 모든 패션쇼는 소음인들만 모델이에요. 그렇죠. 네. 현대백화점 4층 가보세요. 소음인이 있나 태음인들이 있나. 거의 소음이죠. 네? 압구정동 가면 태음인들이 다 몰려있어요. 소음인들. 네. 왜냐면 일단은 태음인들 숫자가 많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얘기했지만 태음인들이 약간 그런 스타일이 크잖아요. 좀 인구수도 많아요. 네. 그럼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사실 소음인들은 나도 이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는 어렵다? 강부자는 어려워요. 그럼 유명한 보수 디자이너라면 강부자를 이쁘게 해야지 왜 맨날 강수지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강부자를 보고 뭐야? 나랑 전혀 관계없는 패션쇼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패션쇼가 아니지. 참여할 수 있는 패션쇼, 공감할 수 있는 패션쇼가 바로 체질 패션쇼예요. 그래서 모든 체질을 다 모델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체질은 아주 과감한 옷을 입히는 거고 원래 누구들이 그걸 좋아하니까. 근데 그런 과감한 소양인 옷을 죽었다 깨어나도 태음인들은 안 입는단 말이에요. 아니지. 그렇죠. 망사나 반짝이 절대로 안 입는단 말이에요. 좋아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체질에 맞는 그런 거를 제가 하자고 왜 했는데 저래 그러지. 그러니까 자, 이 액세서리도 체질에 따라 고르는 패턴이 완전히 달라.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영양분자가 물질이 우리 인체에 들어왔을 때 발현되는 유전자가 다르다는 걸 이미 알아냈어요. 그럼 바뀌어야 되는데 안 바뀌어. 왜? 기득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도 돈 버니까. 언제나 기술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걸 확실히 알았죠. 왜? 제가 녹용 먹고 죽었으니까. 근데 연 결과가 나왔어요. 논문이 나왔어요. 녹용은 누구한테만 좋다? 네, 태음인한테만 좋다. 다른 체질은 먹을 필요 없어요. 자, 그러면 화장품도 마찬가지예요. 녹용을 왜 집어넣어? 자, 또 하나 금. 금을 몸에 붙였을 때 좋은 체질이 딱 한 체질이에요. 태음. 그래서 약간 태음인들이 돈이 많아야 돼요. 저들은 보석도 다이아몬드. 금을 먹거나 붙였을 때 좋은 사람들은 태음이에요. 이게 다 그래서 옛날에 금침이 효과를 봤던 것들은 누구다? 태음인들. 다른 체질이 금침 맞으면 부작용이 올 수 있다. 특히 태양인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네, 태양인들은 금이 안 좋거든. 네, 이런 뜻. 자, 이제 세상은 맞춤형 식단이 대세가 될 거예요. 우리 세대는 어떤 거였어요? 아무거나 먹어라. 편식이 나쁜 거였어요. 이제는 편식이 좋은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앱이나 또한 그 택배 시스템이 잘 발달돼 있어서 구독 경제로 사실 제가 브라질에서 스파에서 이런 좋은 손님들이 이랬어요. 스파에서 먹던 걸 먹고 싶어 하더라고요. 다시 쌍폴로 와서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그걸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체질 따라. 근데 그게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어려워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택배가 얼마나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론으로 딱 찍어놓고 주스집 찍어놓고 주스 택배로 아니 드론으로 딱딱 받아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와요. 근데 그때 주스를 먹을 때 이 주스는 아니라는 거죠. 이 주스는. 자, 이 주스를 갖다 줘야죠. 이렇게 이왕 먹는 거 나한테 맞는 거로 내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자, 요게 포인트예요. 앞으로 세상은 구독 경제가 더 발달할 거예요. 그랬을 때 비빔밥 체질단을 어떻게 해주는 거죠. 야채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고기를 어떤 고기 쓸 것이냐. 제가 며칠 전에 청양에서 그 체질 밥상 했었어요. 그래서 스테이크를 소고기를 할 것이냐, 돼지고기를 할 것이냐, 닭고기를 할 것이냐. 야채 샐러드 구성 좀 다르고 소스가 다른 거죠. 네, 소스가. 그러면 집에서도 얼마든지 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는 그런 시대가 이미 왔다. 그리고 이게 마케팅이 되니까 저쪽 사람인 거죠. 이게 국가 프로젝트였어요. 둘의 관광인가? 그래서 지역경제 살리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어요. 아이고. 다음 슬라이드. 자, 이게 또 하나 중요한 거예요. 자, 자만한 잡지는 우리 민간인이 보는 잡지가 아니라 의사들이 보는 잡지예요. 거기에 뭐가 시되냐면 이거예요. 환자는 다른데 환자마다 같은 약을 처방한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30%는 이게 현실이에요. 사실 제가 더 중요한 데이터 지금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처방돼 나오는 약이 있어요. 2등 하는 약이 치료 효과가 5%예요. 5%인데 두 번째로 처방격이 많이 나와요. 그게 서양이에요. 네, 기득권들이 하는 거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은 보세요. 1994년에 부작용으로 10만 명 죽었고요. 220만 명이 부작용으로 고생했어요. 근데 이 매뉴얼은 바뀌잖아요. 이번에 우리 코로나 때 봤죠?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려서 죽는데 어떤 사람은 증상도 없어요. 백신 맞고 누구 죽어요. 멀쩡해요. 약 먹고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다른데도 매뉴얼 안 바뀌잖아요. 네. 그래서 내 건강 내가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음 슬라이드. 자, 여기 딱 나왔잖아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넥시움 5% 안 되잖아요. 이렇게 먹였는데 한 병만 효과가 있어도 두 번째로 많이 처방전이 나오잖아요. 자, 그나마 제일 높은 게 25%예요. 아까 그거보다 훨씬 사실 낮죠. 이게 10대예요. 이거 제 데이터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의학 잡지에 나오는 데이터예요. 다음 슬라이드. 저는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동양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우선 운 좋게 서양에서 의사들과 7년 동안, 유태인과 의사들과 7년 동안 같이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또한 사실 저는 한국에서도 히스트에서 최고의 과학자들과 미생물 분류를 저는 딴 것도 안 하고 유전자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운 좋게 지금 이 시간에 유전자 분석이 떴어요. 장 마이크로바이옴 떴어요. 거기에 맞춤형이 떴어요. 자, 이 세 가지를 융복합해서 프로그램을 딱 내니까 두바이에서 팔리는 거고 타워에서 팔리는 거고 이번에 이제 내일 이번 다음 주죠.
오래된 병원하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오히려 한국이 더 까다로웠어요. 언제나. 그럼 왜 그러냐? 서양은 이거를 신비주의로 봐요. 동양의 신비주의. 네. 네. 오리엔탈리즘. 차이나도 마찬가지죠.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차이나 그러면 신비롭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서양도 정말 재밌는 거는 뭐냐면 동종요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동종요법은 뭐냐면 맹물을 먹여요. 파동이 들어있는 맹물을 먹이는데 병이 나요. 브라질에서 가장 비싼 병원은 동종요법 병원이고요. 그 의사들은 의대 6년 나오고 2년 동안 더 공부를 해서 동종요법 의사가 돼야 돼요. 그걸로 치면 우리의 한약이나 사상체질하고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걔네보다 더 과학이죠. 왜? 케미컬이 전혀 제로예요. 거기는 파동밖에 안 들어있어요. 근데 그걸 먹고 약 잡고. 지금 양자 의학이 발달했어요. 미국은 LA에 있는 환자하고 뉴욕에 있는 의사가 커뮤니케이션에서 상담해요. 그 다음에 뉴욕에 있는 의사가 파일을 보내요. 그 파일을 딱 받은 환자가 열어요. 그럼 거기서 파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주파수가. 병 치료하는 거예요. 그 암의에서도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 하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자, 우리의 기치료는 다 미신이래. 그래놓고 지대로 그거 하고 앉아 있어.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의사들 교직 같은 것들은 못 찾아. 저것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지. 너무 답답해요. 아니, 근데 선생님 생각해보세요. 자, 기도로 병이 나아야 안 나요? 나아요. 근데 누구는 낫고 누구는 안 낫는 거지. 그럼 왜 그러느냐? 누구는 간절히 해야 낫는 거죠. 어정쩡하게 낫겠어요? 근데 사실 서양은요, 의학과 결국 이런 과학과 종교를 완전히 분리시킨대요. 우리만 난리 쳐대는 거예요. 그래서 기득권 다 뺏기는 거지. 아니, 걔네는 파일로, 파동으로 병을 고치는데 우리가 만약에 그랬다면 기치료라고 의료법 위반이 난리 쳐대는 거 아니에요. 더 웃긴 건 뭐냐면 제가 한국서 어떤 걸 같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피부과 의사랑 같이 방송을 찍었는데 이 방송에서 피부과 의사가 뭘 실수했냐면 환자의 손에 그었어요. 위법이에요. 그거는 피부관리사가 손을 대야지 의사는 보고 처방만 할 뿐이지 환자의 얼굴에 손을 대면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의사가 손다 다 돼. 약에 걸렸다든가 고혈압이면 음식 처방 다 그들이 해요. 그거 다 위법이에요. 서양으로 치면. 음식 처방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영양사가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우리가 절대로 서양을 이길 수 없어요. 왜? 매뉴얼을 그들이 짜놨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더 올려놔야 되는데 끝까지 그 이상하게 어정쩡하게 공부한 것들이 꼭 이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이것도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 지나고 나면 이거와 이거 융복합한 동서양 융복합한 새로운 방법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또한 지금 K가 저도 너무 놀랐어요. 터키에서 세상에 회장이 날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찾아왔잖아요. 하겠다고. 이거 저 한국에서 안 팔아요. 물론 저는 이거 팔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제품이 있어야 마케팅이 되니까 내가 만드는 것 뿐이지 이게 안 팔아요. 저. 근데 세상에 터키에서 날라올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런 것들이 먹히는 시대가 됐고 K라는 그 브랜드가 지금 옛날에 메이드 인 재팬처럼 파워를 갖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은 확실할 것 같아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요거 있는 거 제가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1형, 2형이 각각 있는 거고 요게 특징이에요. 자, 소양이 다혈질 스타일리스트, 소양투, 다재다능, 육체파. 두 분 다 육체파시잖아요. 자, 재밌는 거 있어요. 자, 오감 중에서 가장 정보량이 많은 게 뭘까요? 오감 중에 정보량이 가장 많은 거. 시각이에요, 후각이에요, 미각이에요, 청각이에요. 뭘까요? 시각이잖아요. 그래서 소양인들이 정보량이 많으니까 빨리 시집 내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요. 하나도 빈틈이 없어요. 소양인이 어수선한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자, 소양인의 1분과 태음인의 10분이 같아요. 자, 그러니 정말 이것도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소음인이 미각이 발달돼 있다. 그럼 당연하겠죠. 많이 먹지 않고 맛있는 거 먹으면 또 소화력 떨어지니까 너무 그런 거 찾고. 근데 이렇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직업이 나와요. 직업이 나와요. 그리고 각 체질의 특징, 건강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거, 병증은 어디서 온다, 소화력은 어떻다, 어떤 하루 뭐. 근데 여기요 다 싫지 않고 어차피 한 장에 실을 것만 실어놨지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자, 위스키도 있어요. 위스키도. 자, 제가 옛날에 한때는 룸사롱에서 하는데 룸사롱에서 그 아시잖아요. 여자분들이 들어오면 남자 체질 보고 여자분들 체질 딱딱 맞춰줘요. 거기다가 술 안주 남자한테 먹일 때 안주 어떤 걸 먹여라. 그런 것까지도. 어디가 관리하시는데? 자, 근데 이게 뭐 과학이냐 아니냐 떠나서 얼마든지 재밌게 맞춰갈 수 있다. 그런 것들이 다 궁합의 하나. 그렇죠. 그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차도 분명히 사람에 따라 더 좋은 차가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저는 여러분들이 뷰티를 하시기 때문에 차를 꼭 이용하셔야 돼요. 자, 차의 가장 특징은 뭐냐면 파이토케미컬을 가장 다량으로, 가장 칼로리 없이, 가장 빠르게 전달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뷰티를 하신다면 아로마 너무 중요해요. 얘만 유일하게 소화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갑니다. 네. 자, 그래서 빠르다. 그리고 강하지만 체질에만 맞게끔 넣어주면 효과는 더 올라갈 수 있다. 표정이 지시죠. 그렇죠. 또 하나가 T예요. T 테라피. 자, 칼로리 없이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우리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파이토케미컬을 내 체질에 맞는 에너지를 가지고 넣어준다. 음식보다 10배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칼로리가 없다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요즘에 당뇨, 혈압 이런 것 때문에 문제 많은데 그런 거 없이 다량의 파이토케미컬을 넣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이제는 과일도 위험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리고 과일은 이제 과일이 아니에요. 그냥 설탕 덩어리지. 그래서 백화점 과일은 이제는 과일이 아니라 독이에요. 자, 그만큼 모든 게 너무 다르다는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 자, 이거 보세요.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건데, 자, 이거 제가 만든 사랑의 요약 체질 오페라. 제가 2011년에 런칭했고요. 이거는 기력역성, 대지성 진출하는 그 컨셉이에요. 스파. 이게 제 꿈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좋은 스파를 만들어서 전 세계 최고의 부자들이 한국으로 오게 하겠다가 제 꿈이에요. 근데 이미 제가 사실은 녹지랑 성공했었죠. 왜냐면 녹지 만들었을 때 걔네들이 마윈도 온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정말 고생했어요. 모든 자료 다 지우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있는 저에 대한 모든 자료를 지우래요. 너무 허접해 보이냐고. 오케이. 근데 되진 않았지만,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유전자와 체질을 잘 접목시켜서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석사 논문 5개 썼고요. 학술지에 6편 정도 실었어요. 가천대랑 같이 공동 연구하면서.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아로마, 아까 이렇게 오릭 테스트, 다우징이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임을 증명해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 그 논문 때문에 누가 인용하면 바로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제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각 체질별 피부의 특징이에요. 자, 소양인, 약간 건성에 얕은 주름에 자외선에 민감하다. 소음인, 태양인, 미세주름에 중성에 자외선에 민감하다. 소음인, 잔주름이 문제다. 건지성에 자외선에 약간 둔감할 수 있다. 태음인, 굵은 주름에 지성에 적외선에 민감하다. 자, 큰 패턴은 만들어 놓은 거죠. 물론 아까 얘기했지만 조금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음인보다는 양인들이 햇빛에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같은 양인들이니까. 그리고 자 보세요. 같은 음인이라도 유분이 있는 거와 유분이 없는 건 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이 둘은 여기는 잔주름이고 여기는 굵은 주름이에요. 자, 이것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자, 이게 보세요. 제가 가을을 못 보여드리고, 자, 요 데이터는 중국 베이징에서 갖고 온 거예요. 한국서는 못하게 해서.
이런 다양한 팩터를 본 거예요. 저는 소양인 1, 제 제자인데 소양 2예요. 자, 유전자의 패턴이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소양인이라도 당연히 패턴이 다르단 말이죠. 자, 그래서 패턴이 다르면 피부 관리하는 방법이 같아야 되고 달라야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체형 관리 저와 우리 대표님이 같아야 되고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하나의 매뉴얼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리고 뭐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한국이 유전자 분석하는 그 기술은 정말 좋은데 유전자 분석 못하게 해요. 이미 유럽은 500개의 유전자를 볼 수 있어요. 한국은 어떻게 12개. 대부분은 특별한 느낌사 5개만 80개 보고요. 나머지 의사랑 연결된 애들만 암 유전자 볼 수 있어요. 이게 거지 같은 것들. 이미 유럽은 그런 제한이 없이 다 500개 유전자를 볼 수 있어요. 자, 500개 보는 거와 12개 보는 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데이터를 보면서 근데 일단 봐도요. 피부 자체가 다르잖아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유전자의 반영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자꾸 지성이다, 건성이다 그것만 갖고 얘기한다는 거 이제는 그런 시대는 갔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게 새로운 이게 요번에 두바이 가서 요걸로 대박 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자, 유전자 분석 서비스의 한계 의사들이 가만 안 놔두는 거예요. 자, 이거는 꼭 제한이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개인적인 정보다 보니까. 근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만으로는 그게 누군지 몰라. 그러니까 규제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얘는 각각의 유전자의 데이터가 그 사람의 정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규제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전략을 바꾼 거예요. 유전자 너무 많이 강조하지 말고 이제는 그럼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하자. 근데 마이크로바이옴, 장, 이제는 제2의 두뇌래요. 치매, 뭐 여러 가지 질병들, 정신질환들 다 어디가 연결돼 있다? 장에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면역력도 어디서 결정된다? 장. 자, 그러면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장 속의 미생물은 뭐에 영향을 받는다?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100%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거기에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런 거예요. 소음인의 소화력과 소양인의 소화력과 태음인의 소화력이 다르니 장에 도달할 때 분자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잘 자랄 수 있는 미생물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패턴이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뭐냐? 프레바이오틱, 심바이오틱을 체질에 따라 만들어서 넣어주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근데 아직 그걸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저는 그걸 하고 싶은데 아직 스폰이 없고 이미 데이터는 그러니까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데이터 나올 거예요. 지금 제가 3빅스랑 할 건데 어쨌든 자, 이 3빅스랑 같이 하면 이 마이크로바이옴 크게 세 가지예요. 구강, 장, 그리고 여성의 경우 Y존. 자, 이제 보세요. Y존 비즈니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Y존은 장점이 하나 있어요. 구강이나 장은 너무 다양해요. 미생물 균총이 몇백 가지, 1000가지가 넘어요. 특히 장은. 근데 Y존은 유산균만 있으면 건강한 거고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균이 감염되어 있으면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자, 연구하기도 좋고 처방도 너무너무 쉬워. 그런데 많은 여성들이 굉장히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아랍 여성들이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또한 계약이 된 거지만 그쪽 사장이 여자였어요. 그게 운이 좋아요. 그리고 이 스리빅스가 다행히 인도에 자회사가 있는데 머리가 좋았어요. 우리 박 사장이 그 아랍과 같은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 애들만 갖다 놓은 거예요. 더 쉬웠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랍 가서 어려운 거는 종교적인 것도 무시 못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힌트를 쳤는데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이렇게 설문조사, 시료수집, 데이터 분석, 결과 보고서 제공, 헬스케어. 자, 이게 매뉴얼화 다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유해균과 유익균 뭐 다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사실은 이게 결과는 너무 사실 뻔해요. 왜? 미생물은 오로지 누구의 영향을 받는다? 사람의 영향. 내가 뭘 먹느냐예요. 그 내가 뭘 먹느냐만 잘 관리해주면 나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특히 그래서 이제 이너뷰티라는 거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해요. 먹는 게 70이에요. 바르는 게 30이에요. 제가 화장품 도시락을 체질이라는 개념으로 만들어서 잡지에 낸 적이 있어요. 자,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도시락 화장품. 자, 이제 이런 수많은 것들이 이미 마이크로바이옴과 연계되어 있다는 걸 과학으로 다 증명됐어요. 자,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 그리고 사실은요, 이 뷰티라는 데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 과학의 영역하고는 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다양하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조금 더 뷰티 하시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의사의 어떤 그 오버하는 거를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어차피 투표예요. 표수예요. 뷰티 인구가 200만이라고 친다면 의사들은 30만 정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뭉쳐지질 않는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군데 가봤지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단합이 안 돼서 표가 하나로 못 모이니까 국회 진출도 어려운 거죠. 이제는 무조건 이게 다 표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개인별 맞춤인데, 이러다 보니까 사상 체질이 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마 이너뷰티도 이제는 장내 미생물이든 구강 미생물이든, 또한 요즘에 정말 Y존이 난리도 아니잖아요. 자, 여성의 어떤 한 분야로서 완전히 자리를 잡을 거예요. 자, 이런 것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프로그램화 시켜서 시장에 내보내느냐가 너무 중요한데, 서양은 체질을 모르기 때문에 유전자에만 머무를 수밖에 없고 미생물에만 머무를 수. 자, 근데 우리는 이거죠. 자, 태음인이니까 배 드세요. 소양인이니까 포도, 딸기 드세요. 소음인은 사과 드세요. 가는 거. 자, 그렇게 함으로써 개가 갖고 있는 다이나믹한 어떤 뭐 미네랄 이런 다 단백질 그 이외에 에너지를 공급해 줌으로써, 그리고 이제 파동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제가 하는 이 화장품, 저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희의 화장품은 파동 화장품입니다. 당신한테 부정한 파동을, 이게 바로 양자의학이잖아요. 부족한 에너지를 넣어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그러나 과학이라는 걸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회사랑 같이 협업하는 거예요. 왜? 쓰리빅스는 바이오 인포메틱스 대한민국 1등 회사예요. 제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논문을 쓸 때 쓰리빅스랑 같이 논문 쓰는 거와 저 지방대 어디랑 같이 논문 쓰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절대로 주류는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가천대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세요. 논문을 써야 되고 그분은 있지 않을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화롭게 조화를 시켜야 돼요. 과학과 어떤 신비주의와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면 언젠가 먹힐 수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앞으로 정말 이너뷰티 더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정말 굉장히 좋은 거 하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이너뷰티로 잘 포장을 하느냐. 그리고 특히 이너뷰티는 결론을 얘기하면 장 마이크로바이옴과 바로 가는 거고요.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너무 유명한. 자, 이제요, 제가 지금 어떤 회사랑 같이 일을 하냐면 반려동물 상조회사예요. 자, 반려동물 상조회사가 지금 뭘 제일 먼저 하느냐. 개든 고양이든 오면 마이크로바이옴 먼저 딱 조사해요. 어디? 구강. 그래서 이 개는 어떤 질병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사료는 이거 먹이고 모는 이거 먹이고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가 왜 보려고 하느냐? 저는 개는 아니고 어차피 돈을 내는 건 누구예요? 사람. 거기 오는 사람들의 VIP만 제가 관리하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을. 자, 세상에 개, 고양이도 수강 마이크로그램 검사하는데 왜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사실 핏박람회에서 그렇게 하는 거 했거든요. 저도 사놔가지고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펫 시장의 스파도 장난 아니잖아요. 사람 스파 더 개발돼야 되고 더 어떤 보강이 돼야 되겠죠. 사람들 설득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래서 이제 사실 논문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논문도 필요한 거예요. 과학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꼭 과학만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의 어떤 이런 신비주의 그리고 소위 말하는 아까 말했듯이 이 무의식 분야를 어떻게 측정을 해서 어떻게 이거를 사람으로 활용할 거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구강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에 의한 자, 이제는요 이게 뭐 장난 아니에요. 구강은 구강대로, 장은 장대로, Y는 Y대로 해서 그러나 저희 회사는 뭐를 추구한다? 이 세 가지를 다 융복합해서 하나의 솔루션을 제공하겠다는 거죠. 그게 사람이든 나중에 가서는 그게 동물이다.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바이옴 분석을 위한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 수집 최적화. 이런 모든 시스템들이 다 가동이 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런 회사들과 같이 융복합해서 마케팅하는 애들이 이제 자, 그럼 3닉스의 손님이 누구냐? 태평양화학, LG, 뭐 생활화학, 네, 다 여기 다 들어와 있어요. 네. 여기서 또 뭐 하느냐? 화장품 원료 찾는 거 이거 빅데이터 찾는 거고요. 뭐 이너비티지 같은 거 다 마찬가지. 이런 과학이 바탕이 돼서 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자, 이게 제가 이분이 누구죠? 피터 드래커예요. 네, 자기적인 아버지. 자, 이거 제가 또 왜 보여드리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 여러분들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하셔야 돼요. 남 따라하긴 하시면 돼요. 저는 선생님 너무 잘 선택했고 너무 잘 선택하셨어요. 물론 우리 두 친구도 자 지금 정말 유학 잘 온 거예요. 이때 잘 잡으셔야 돼요. 왜 지금 떴으니까 K가 자 우리 한번 이거 읽어볼까요? 당신 자신의 밖으로 쓰지 말라. 당신을 바꿔서 서로와 다른 사람 낫다. 체질, 기질, 특이성, 타고난 유전자 개발. 그래서 아주 쉽게 얘기하면 따라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내 강점을 개발하자.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를 잘 개발하고 거기에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것들을 갖다 붙여서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아이들만 이제 살아남을 거예요. 이제는요 요즘에 우리나라 난리 났잖아요. 저도 사실은 테무인가? 어디 거 해요. 테무. 쿠팡보다 더 싸고. 네, 더 싸요. 이제 유통 거의 하나 무너질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처음에 안 믿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그래서 물건 정말 좋아요. 네. 저도 거의 다 쓰고 있어요. 이제는 저기 안 가요. 그 뭐죠? 거기 약간 잘 안 가요. 이제 아니 싸게 파는 데 있잖아요. 길거리. 이맛 다이소. 다이소. 네. 다이소. 다이소보다 더 싸잖아요. 정말 품질 좋더라고요. 네. 아니 그리고 배달 에러가 한 번도 없었어요. 자, 그리고 저는 또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내 거를 잘해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거. 남 따라하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네. 다음 슬라이드. 아까 나왔죠. 의식과 무의식. 자, 이거 잊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를 어떻게 평가해서 여러분의 손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일을 비즈니스를 잘 만들어갈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제가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예전에는요, 이런 것이 장내 미생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논문이 나옵니다. 이거 관심 가져야 됩니다. 특히 이너뷰틴 더더욱. 거의 저 건강보조식품은요, 다 여기에 맞춰질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하나의 팩터일 뿐이에요. 자, 다음 슬라이드. 자, 그리고 항산화제. 뭐 이게 다 제가 사실 오늘 뭘 갖고 올랬는데 깜빡 너무 바빠서 못 갖고 왔는데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장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말고
우리 인간의 건강에 영향 가장 미치는 거 바로 활성산소예요. 그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게 뭐예요? 항산화제. 자, 화장품도 많은 성분들이 다 항산화제들이에요. 피부에서부터 보호하고 외부의 자극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근데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인간의 거의 모든 질병과 노화는 뭐의 영향이다? 활성산소. 자, 이거를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 입에 바르는 거든 먹는 거든 이게 듬뿍 들어 있어야 결국은 사람들이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활성산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사실 자, 이거 왜 마시는 거예요? 활성산소 잡아주는 마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케팅 하시죠. 자, 이만큼. 그리고 체내 활성산소를 적게 만드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자, 그것도 알려주셔야 돼요. 자, 이것도 얘기해 주지만, 자, 그러면 화를 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안 해요. 과다 운동을 하지? 네. 과식도? 하지 않아요. 네, 또 그거예요. 그래서 라이프스타일 큐레이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니까. 네, 다음 슬라이드.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선조의 지식, 사상체질과 나만의 고유한 유전자 정보, DNA와 나와 함께 살아가는 마이크로바이옴. 이거 아세요? 인간의 세포수보다 10배 많은 미생물이 우리 몸속에 살고 있고요. 100배 많은 바이러스가 여러분과 같이 살고 있어요. 네. 인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공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선택해서 당신에게 딱 맞는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겠다가 제가 하는 비즈니스고 제가 쓰리빅스와 같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제가 다는 커버가 안 되거든요. 이제는요 협업해야만 삽니다. 혼자는 성공할 수 없어요. 왜? 이걸 다 어떻게 혼자 해요? 협업을 잘하려면 근데 뭘 잘해야 돼요? 소통을 잘해야 돼요. 그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체질이에요. 자,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갈 거잖아요. 이렇게 많이 있을 때는 다 하지 못하지만 단둘이 간다면 내가 이분하고 같이 간다. 기본적으로 무한리필해도 좋겠죠. 자, 조기랑 갈 때는 맞지. 여기랑 갈 때는 약간 우아한 곳에 같이 가는 게 이게 이 포인트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는 하나의 솔루션 어렵습니다. 협업만이 가능합니다. 소통 잘 하셔야 됩니다.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다름을 이해합니다. 그 인간의 다름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다? 사상체질학이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결국 원래 인간은 음양이 화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평해지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체질로서 라이프스타일 코칭이 필요한 이유고요. 자, 또 하나. 제가 유태인과 7년 일하다 보니 유태인이 얼마나 무서운 것도 알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유태인이 지금처럼 세계를 지배하는 한 세상은 조용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그들은 돈으로만 움직이는 애들이에요. 물론 그들은 불쌍해요. 2000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지금 분풀이하는 것 같은데 네. 그들이 이제는 멈춰야 돼요. 근데 지금 안 멈추죠. 난리 났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민족이 없어요. 자, 이거 뭐죠? 읽어볼까요? 홍익인간시련. 전 세계 어느 민족도 홍익인간 시련이 어떤 이런 나라는 없어요. 우리는 태어나부터 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자, 이거 실천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유태인한테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협업이에요. 유태인들은 세상에 빵집을 7명이 해요. 주유소를 7명이 해요.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 옛날에 안 그랬을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어느 순간 동업이, 동업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떤 시가 됐냐면 동업하지 않으면 망할 거예요. 자,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동업하지 않으면 망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동업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신 이 긴 시간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 선생님들이 이제부터는 정확히 나아가고 내 강점 키우시고요. 그리고 확실히 화장품에 대한 개념 잡으셨죠? 이제는 내가 어떤 전략으로 짜야겠다는 것도 아마 아셨을 거예요. 자, 저는 언제나 오픈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시니어 TV 개국하는 거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또 저희 그 시니어 TV 서초동에 있는데 한번 구경 오시면 보여드리기도 하고 또 그 시니어 TV랑 어떻게 같이 그 협업을 통해서 더 멋진 프로그램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